네, 안녕하세요. 상권분석가 박대영입니다. 네, 전에 제가 이제 그 평당 수익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렸죠. 그 업종들마다 이제 그 평당 수익이 있는데 그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그 평당 매출을 많이 올려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지불할 수 있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 업종들마다 평당 수익이 있는데요. 그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업종들마다 이 평당 수익이 그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오피스 지역이냐 주거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 평당 수익 서열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자, 이제 상권을 저희가 분석을 하려면 상권을 분류를 해야 되겠죠. 상권을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피스 상권, 뭐 주거 상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과연 이 테헤란로 뒤에 있는 골목은 당연히 오피스 상권이겠죠.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소비를 하니까. 그럼 그 뒷골목은요? 예, 거기까지도 오니까 오피스 상권이겠죠. 그 뒷골목은요? 가면은 또 이제 주거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소비를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오피스 상권, 주거 상권 이렇게 딱 분리를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권을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이제 그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사실은 상당히 공이 많이 들어간 그 내용인데요. 우선 상업시설 데이터를 그 정부에서 이제 그 공개를 하죠. 상업시설 DB, 전국에 있는 상업시설 데이터를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업시설 데이터들을 이제 싹 뿌립니다. 지도에. 그러면 가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이렇게 밀도가 높게 나오겠죠. 가게들이 띄엄띄엄 있는 곳은 낮게 나올 것이고, 이 밀도를 가지고 상업시설들을 이렇게 구역을 분류를 한 것이에요. 이 지도는 서울 송파 지역입니다. 송파 잠실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1롯데월드 부지이고요. 석촌호수예요. 신천역, 올림픽 경기장, 그리고 방이동입니다. 올림픽 공원이죠. 자, 그래서 이 지역들을 밀도를 가지고 이렇게 다 구역을 나눈 것입니다. 구역을 다 나누어서 이곳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한번 쫙 뿌려봤어요. 뿌려서 이 지역들마다 이제 카드 데이터를 매출 패턴을 분석을 한 거예요. 매출 패턴을 분석을 했더니 저희가 이제 그 군집 분석을 했는데요. 군집 분석은 매출 패턴이 다 틀리겠죠. 그러면 그 비슷한 내용들끼리 군집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집은 5개로, 군집을 하든 10개로, 군집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단 군집으로 나누었을 때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면 그렇게 군집하는 게 이제 그 낫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군집 분석을 한 내용은, 저희가 군집 분석을 한 내용은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 이 5가지로 분류를 할 때 차이가 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자, 군집 5개로 분류를 했는데요. 군집 1번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 때에 매출이 쭉 올라가서 오후 5시까지 매출이 똑같아집니다. 그러다가 오후 5시 때에서 매출이 쭉 떨어지는 이런 상권이에요. 이러한 상권을 군집 1번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림 1, 그 군집 1번이 이제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군집 1번인 상권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서 표시가 되는 지역들은 매출 패턴이 오전 11시 때 매출이 쭉 올라갔다가 오후 5시 때 매출이 쭉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에요. 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도 이제 신천역 있는데 주거 밀집 지역이죠. 주거 밀집 지역의 소비 패턴이 저렇게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파트 단지가 많이 모여있고 거기에 단지 내 상가가 있다 보시면, 아, 여기는 오전 11시 때 매출이 쭉 올라가서 그때부터 매출이 막 올라가서 오후 5시 정도면 이제 매출이 내리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군집 1번이고요. 군집 2번 같은 경우는 그 점심시간 때 매출이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요. 낮 시간대에는 매출이 떨어졌다가 이제 퇴근 시간이죠. 저녁 7시 때가 되면은 매출이 쭉 올라가는
9시까지 매출이 쭉 연결이 되는 이런 상권이더라 이겁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면 군집 2번인데요. 군집 2번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오피스 상권이 이런 형성을 보입니다. 사무실들만 밀집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는 아마 테헤란로라든가 여의도 같은 경우, 여의도에서도 국회의사당 쪽이 있고 KBS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사당 쪽은 오피스들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러한 곳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군집 2번 매출 형태를 보이는데요. 점심시간대 매출이 쭉 올라갔다가 초저녁에 매출을 일어나고 바로 딱 끝납니다. 그래서 저녁 한 9시 정도가 넘어가면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곳들이 오피스만 있는 곳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군집 3번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죠. 점심시간대 매출은 낮은데 초저녁에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뚝 떨어지는, 한 저녁 11시 정도가 되면 매출이 급격히 하락을 하는 곳입니다. 자, 이러한 곳들은 오피스 지역에서 그 보시면은 이제 밥보다는 술 위주인데, 술도 그 우리가 보면은 1차 술집이 있고 2차 술집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1차 술집은 치킨오프라든가 삼겹살, 돼지갈비 이렇게 밥하고 술하고 같이 먹는 그 주점류들을 이제 1차 술집이라고 합니다. 2차 술집은 이제 한 잔들 걸치고 그 2차로 가는 술집들이죠. 바라든가 아니면은 뭐 룸사롱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러한 곳들입니다. 이러한 곳들은 이제 주 영업시간대 보통 뭐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12시, 뭐 1시 이렇게 넘어가도록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들을 이제 2차 술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군집 3번 같은 경우는 초저녁 시간대까지만 매출이 일어나는 지역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여의도의 그 국회의사당 쪽 같은 경우는 심야 업종이 없어요. 모텔이라든가 유흥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녁 9시, 10시 되면 매출이 거의 그냥 딱 끊긴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같은 여의도인데 KBS 쪽을 가시면 그곳은 유흥업들이 많이 모여 있죠. 유흥업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는 매출 시간이 훨씬 더 길게 나타납니다. 또 KBS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도 많이 모여 있죠. 아파트 단지도. 그렇다 보니까는 낮 시간대 매출도 좋고 점심 시간대에는 오피스 매출도 좋고 저녁 시간 초저녁도 매출이 좋고 저녁 시간도 매출이 좋고 이렇게 매출이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송파 지역에서도요. 송파 지역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을 이제 가락시적 상권 같은 데를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대학가 상권 하면은 소비력이 강하고 뭐 아이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왠지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지나다니니까. 근데 실상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가 상권 같은 경우는 대학교만 있는 경우는 그 방학 때 방학타죠. 또 아이들이 소비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 가락시장역 상권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강남에서는 대표적인 데가 논현동이죠. 논현동 같은 경우는 참 특징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찍 딱 일어났습니다. 아침 9시에 노래방을 가고 싶어요. 아침 9시에 노래방 문 연 데 없잖아요. 예, 있죠. 가락시장역에 가시면 됩니다. 논현동에 가시면 돼요. 아침 8시, 7, 8시까지도 노래방이 아마 영업을 할 거예요. 대부분 그 시간쯤에 이제 영업을 끝냅니다만은 심야 상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곳들은 가락시장역 상권은 그럴 수밖에 없죠. 도매시장에서 이 일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5시 정도면 마무리를 시작을 해서 6, 7시면 마무리를 합니다. 6, 7시면 마무리를 하고 8시 정도 이제 퇴근하시면 식사하고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서 얼큰이 취해 있는 시간이 9시죠. 그러니까는 가락시장역 상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상권이에요. 그렇게 하고 가락시장역 상권에 오피스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인근에 법조단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 또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대 또 매출이 일어나요. 네. 그리고 초저녁 매출도 일어나죠. 저녁 시간 매출도 일어나죠.
유흥업 같은 게 몰려 있으니까 심야 시간대 매출도 일어납니다. 주거 지역도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낮 시간대 매출도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에서 사실 대표적으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메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영업이 잘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분 누구예요? 그 밥 음식 새마을 식당 같은 거, 그러한 것들, 김치찌개라든가 이런 것들 파는 곳들도 잘 되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대 매출이 좋은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네, 지도에서 보시면 송파 지역에서 4번 같은 경우 심야 상권이죠. 낮 시간대보다는 저녁 시간대 매출 비중이 높은 곳들입니다. 이건 지금 심야 시간대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이지 심야 시간대만 매출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곳들입니다. 방이동이죠. 방이동 먹자골목. 이러한 곳들이 심야 시간대 매출 비중이 높고, 여기 신천역,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는 이제 석촌호수 뒤쪽이 이제 심야가 많이 모여 있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가락시장역 상권입니다. 심야 지역대에도 매출이 좋게 나타나죠. 이렇게 이제 신용카드 매출 패턴을 가지고 5개 지역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5개에서 이제 짙게 나타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대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곳들인데요. 대부분 이제 복합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런 지역들이에요. 저녁 7시에서 9시 때에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이 지역들마다 업종들의 평당 수익이 틀려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들을 제가 세세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할 것이고요. 평당 수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총 수익을 전용 면적으로 나눈 금액, 요거를 제가 그냥 평당 수익이라고 만든 말인데요. 이 평당 수익을 제가 고민하게 된 계기가, 업종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동네들 다니다 보면 좋은 자리에 있는 업종들이 항상 같은 업종들이 있어요. 편의점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화장품 매장이라든가 서브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항상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종들이 왜 그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니, 당연하죠. 임대료를 많이 지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료를 많이 지불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작은 면적에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당 수익이 가장 높은 업종군은 판매업입니다. 판매업, 그 다음 음식업,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이라든가 또 이러한 것들인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 병의원 같은 경우는 좀 빼줘야 되겠죠. 병의원 같은 경우는 특수업종으로 빼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건물에 배치하고 있는 업종들을 평당 수익이 높은 업종들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신규 아파트 단지 2000세대 막 입주를 해요. 그럼 제일 좋은 자리에 뭐가 있어요? 네, 부동산이 있죠.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평당 수익을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업종은 단연코 부동산입니다. 약국이라든가 병원보다 더 벌어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일정 시점 몇 개월 동안 전부 다 입주를 하거나 어느 정도는 매각을 하거나 이럽니다. 그 중개수수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딱 들어서게 되면 신규 입주 이전에 부동산들이 그렇게 많이 오픈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권부터 한번 평당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가죠. 지금 몇 분이야? 14분. 아, 됐어. 그럼 여기서 끊고